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예상치 못한 심리적 변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뭐 갑자기 불현듯 나의 기분이 확 바뀌는 경우들을 많이 겪습니다. 물론 이제 덜 그러신 분들도 계시고 더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명리학적으로는 어떠한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제 유튜브 채널 보시면 이제 격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이 격각의 원리가 왜 생기는 건지. 이 격각이라는 거는 이 방합들이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글자가 없는 거. 그게 뭐, 어디 가운데 글자든 가운데 글자가 없는 거를 이제 격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격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묘목이 없다. 그래서 인목하고 진토가 있다. 그럼 얘는 신자진 운동을 하고 얘는 인호술 운동을 하니까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 볼게요. 그러니까 격각의 개념이 뭔지 아시겠죠? 근데 요 가운데 글자뿐만 아니라 얘랑 얘랑 이렇게 진토가 가운데가 빠져도 격각인 거예요. 얘는 묘목이고 얘는 사화니까 사유축의 사잖아요. 그러면 유금이 왔을 때 사유 반합을 딱 하면서 이 단단해진 유금과 묘목이 빵 하고 부딪힌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지난 영상과는 달리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절의 가운데 글자가 빠져 있는 경우, 그럼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임묘진인데 가운데 글자 빠져 있잖아요. 그리고 계절의 가운데 글자가 빠져 있지 않은 경우, 왜냐면은 묘진산대 진토가 빠져 있잖아요. 이 둘이 대단히 큰 그 차이를 심리적으로는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얘는 우리가 뭐 이룬이든 시운이든 뭐 월운이든 하다못해 초운이든 묘목이 올 때마다 여기서 임묘진 하면서 방합을 그리면서 목기운을 형성할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계절의 그 세 글자 중에서 가운데 글자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묘목이 올 때마다 임묘진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런데 격각으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될 때는 상위운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상위운으로 오화가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 상위운이 세운이다. 그럼 1년 내내 인호 반합을 하고 있겠죠. 그럼 오화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월운으로 자수가 왔다. 그러면 이때는 자진반합하면서 1년 내내 인호반합하고 있는 이 오화와 요 자수가 충돌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어떤 심리적 변화나 그런 걸 겪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밑에 있는 계절의 가운데 글자가 아니라 요런 식으로 듬성듬성 계절이랑 상관없이 빠져있는 형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경우는 결국에는 왕지와 생지가 됩니다. 자, 얘는 우리가 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요 안에 가불목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나무에 왕이 존재하고 있죠. 그러면 유금만 오게 됐을 때 사유 반합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 사화는 유금의 세력을 아주 강하게 밀어주는 녀석이죠. 그럼 이 유금이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커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빵 하고 부딪히니까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론, 핵심을 말씀드리면 생지와 왕지가 격각으로 나란히 있을 때 그때 급격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셔도 좋겠고요. 이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무오일주인데 여기 유금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뭐 격각도 아니고요, 생지와 왕지도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유금이 있다라는 거는 운에서 자수가 왔을 때 금생수를 대단히 강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하고 충돌하게 되죠. 말 그대로 수하고 화가 충돌한다는 건데, 이 수하고 화가 충돌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울감 또는 무기력감 또는 이제 깊은 생각,
사실 이 중에서 가장 건강한 것은 깊은 생각이겠죠. 네. 이렇게 셋 중에 하나로 거짓 발현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동수, 이동하는 걸로 발현되기도 하지만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생지와 왕지의 격각도 아닌데, 네. 지금 유금이 자수를 크게 생해주면서 오화랑 충돌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마침 어제가 병자일이었어요. 어제가 자일이었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 오화하고 유금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으셨던 분들은 이 유금이 금생수를 해주면서 그러한 현상이 발생했다. 어떤 이동이라든가 또는 우울감, 무기력감 또는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좀 더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시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를 이제 보시면은 병임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하고 화가 부딪힐 때, 수와 화가 부딪힐 때, 그리고 수와 토가 부딪힐 때, 이 토 중에서도 특히 무토는 뜨겁잖아요. 뜨겁고 단단하다 보니까 무토랑 부딪힐 때 특히 우울감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진월, 천간의 무토, 그리고 지지에는 신자진의 진이 있을 때 우울감을 겪으셨던 분들이 그래서 많으셨던 거거든요. 왜? 이 무토가 뜨겁고 단단하다 보니까 임수와 작용을 해서 우리한테 임수를 보이게 한달까요? 네, 임수의 심리를 드러나게 해서 그랬던 겁니다. 자, 다시 이 위로 올라와서요. 이 경우에는 병경충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합니다만 뭐 수하고 화가 충돌하는 게 아니니까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운에서 임수가 온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금생수를 강하게 해주니까 갑자기 임수의 세력이 커지면서 병화하고 충돌하겠죠. 그러면 예기치 못한 갑작스러운 심리적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우울감이 됐던, 무기력감이 됐던, 아니면 아주 깊이 있는 생각이 됐던 그 무엇이든 말이죠. 자, 그러면 결국에 그냥 병임충이 있다.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냥 병임충이 있다. 그러면 임수가 내 눈앞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를테면은 나는 윗사람 자리가 늘 마음에 안 들었어. 나는 아빠랑 항상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 이런 식으로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의 경우를 보면은 대비가 안 돼 있겠죠. 왜냐면 내 눈에 보이는 건 임수가 아니라 경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임수가 운에서 오게 되면 금생수하면서 갑자기 나를 쳐버리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변화, 당혹감을 크게 느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예상치 못할 때가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제가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유, 묘. 자, 요런 형태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신금이 있지 개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운에서 개수가 올 때 심지어 개수가 여기에 근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금생수까지 받아 대단히 강인한 세력이 되죠. 그러면서 일간을 퍽 하고 내리 찍습니다. 근데 화하고 수가 충돌할 때에는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자,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돼요. 자, 묘목, 나무의 왕이 있죠? 그럼 오화가 올 때 불의 크기가 대단히 강해지게 됩니다. 자, 불의 크기가 대단히 강해져 버리게 되면은 네, 결국에는 수기운하고 또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면 오화가 왔을 때도 예기치 못한 이 수기운을 우리가 바라보게 돼버리고, 이 수기운을 바라본다는 거는 무기력감, 우울감, 이동수 또는 아주 깊이 있는 생각, 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후자가 우리한테 제일 좋겠죠.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5년이면은 목생화를 하고 있으니까 1년 내내 이 불이 커진 거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운으로, 월운으로 자수가 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얘가 금생수를 심하게 하겠죠? 그러면서 또 빵 하고 충돌하니까 어떤 우울감, 당혹감을 일으키는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공식처럼 말씀을 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는 격각 중에 생지와 왕지가 있는 경우, 그게 뭐 목금이든 화수든, 네, 생지와 왕지가 있는 경우 갑작스러운 심리적 변화를 자주 겪으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무언가 하면요, 금이 있다면
수를 대입해 보세요. 대입해 보시고, 그리고 목이 있다면 화를 대입해 보시라는 거죠. 이거는 다양하게 우리가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야기 나온 김에 한 가지 예시 더 한번 들어볼게요. 무토일간인데 시주에 경금이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아까 앞서서 어떤 말씀 드렸죠? 이 임수는 병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지만 수화가 충돌하면서 무토를 통해서도 대단히 잘 드러난다. 왜? 무토가 뜨겁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무토일간인데 옆에 경금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운에서 임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얘가 금생수를 크게 해줄 것이고, 그러면 일간인 무토로 인해서 이 임수가 크게 인식이 되겠죠. 그러면 또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이 있다면 수를 한번 대입해 보셔서 충돌하는 기운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시고, 목이 있다면 화를 대입해 보시면서 목생화가 되면은 이 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수기운을 인식하게 해주는 게 병화 또는 정화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요. 병화는 임수를, 그리고 정화는 계수를, 그렇지 않고요. 말 그대로 수기운은 겨울 기운이잖아요. 때문에 무토 뜨겁죠. 그리고 지지에서는 미토 뜨겁죠. 이러한 글자들이 이 수기운을 강하게 인식하도록 해줍니다. 때문에 무토일간 분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철학성을 장착하고 있다라고 봐도 좋겠죠? 왜? 내가 무토일간인데 수기운이 오게 되면은 강하게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토 같은 경우도 뜨거우니까 수기운이 오게 되면은 강하게 인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우리가 응용을 해보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미토가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수기운이 들어올 때마다 이 뜨거운 미토로 인해서 이 수기운이 인식이 되니까요. 엄마 자리 또는 윗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종종 우울감을 느꼈지만 이는 나를 깊게 해줄 열쇠이다. 그리고 배우자 자리로 인해서 나는 때때로 우울감을 느꼈지만 이는 나를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열쇠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또 응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천간에 있는 무토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여기 무토가 있고 여기 자수가 있다. 그러면 이 자중에 임수가 있잖아요. 그럼 운에서 임수가 올 때마다 얘가 통근을 쫙 하면서 이 무토와 결합이 아니고요. 이 무토 때문에 이 임수를 크게 인식하겠죠? 왜? 무토는 뜨겁고 단단하니까요. 그러면 자식으로 인해서 깨우침을 얻다. 아랫사람으로 인해서 한때 우울하거나 무기력했지만 깨우침을 얻는다. 물론 그 깨우침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했을 때만 얻어지는 것이겠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